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온전히 집안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남편이 하는 일을 오전에만 봐주고 있으니 반만 전업주부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 초등학생들인 삼남매와 시간을 보내려면 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럭저럭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곳에 무슨 사연이 있어 글을 시작했을까요? 한풀이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전하고 싶어 글을 시작했답니다. 우리 막내가 엄마, 우리는 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한 명씩밖에 없어? 애들은 다 두 명씩이래. 라며 천진하게 묻는 통에 예전 일들이 기억나더라고요. 부모라고 다 같은 마음은 아니라는 말을 아이에게는 차마 하지 못하고 우리 집은 그래 하고는 말을 삼켰지만 괜히 속상해지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을 갔던 날 제가 고2였는데 친구와 시험이 끝난 기념으로 시내에 나가 놀고 있었습니다. 노래방도 가고 그 당시 유행이던 스티커 사진도 찍고요. 신나게 놀고 있다가 떡볶이를 먹고 집으로 가려는데 친구가 우리 사촌 오빠가 근처라는데 잠깐만 들렸다 갈래? 이모가 엄마한테 전해주라고 했는데 나보고 가져가라 그러네. 라고 하기에 버스 타러 가는 길에 들러가면 되니까 그러자 했죠. 친구랑 같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면 됐거든요. 친구의 사촌 오빠는 알바 중이라고 해 저희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도착한 저는 첫눈에 친구의 사촌 오빠에게 반해버렸습니다. 훤칠한 키에 하얀 피부에 넓은 어깨까지 완전히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친구는 귀찮게 한다며 사촌 오빠에게 틱틱거렸지만 저는 붉어진 얼굴이 티가 날까 고개를 숙이고 힐끔거리며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는 틱틱거리는데 제 친구가 귀여운 듯 웃고 있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야, 얘랑 놀지 마. 못생겨져. 라며 친구를 놀리며 제게 농담을 건네더군요. 그 순간 세차게 뛰던 가슴이 더 심하게 요동을 치더군요. 그래서 바보같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더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친구는 낯설었는지 얘는 또 왜 이래? 야, 한효정, 너도 이 인간 재수없지? 대학생이 공부나 하지. 장사는 뭐 한다고 배운다고? 가자. 라며 저를 잡아 끌더군요. 저는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친구에게 밀려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버스를 탈 때까지도 빨개진 얼굴은 진정이 되지 않았고 심장은 계속 떨렸죠. 버스를 기다리며 너희 사촌 오빠 여자친구 있어? 라고 물었더니 왜? 설마 너... 야, 아서라. 저 인간 은근 바람둥이야. 생긴 걸 봐라.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장사 배운다고 저러잖아. 곧 군대 가.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집으로 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그 오빠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생각 안 하려 할수록 점점 더 생각이 났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도 인물이 어찌나 빛이 나던지 가게에 오는 여자 손님들이 가만히 안 두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 오빠와 그렇게 격없이 지내는 친구가 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왜 그렇게 안 생겼을까? 괜히 더 미워질 정도로요. 그렇게 한 2주 정도 마음만 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엄마와 시내에서 옷을 사고 엄마가 오늘 아빠도 모임 있으시고 오빠도 늦는다던데 우리도 외식하고 갈까? 라고 하시는 말에 저는 엄마, 나 고기 사줘. 고기 먹고 싶어. 라며 그 오빠가 일하는 가게로 엄마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 오빠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평소 안 먹던 제가 고기가 먹고 싶다니 화색이 돌며 웬일이래? 고기가 다 먹고 싶고. 잘됐다. 좀 먹어. 그놈의 살 뺀다고 굶지 말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양이 많지 않으시기에 2인분만 시키고 주변을 살폈는데 알바생들이 볶음밥까지 볶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우리 볶음밥도 먹자.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제발 우리 테이블에 친구 사촌 오빠가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 그 간절한 마음이 통한 건지 오빠가 왔더라고요. 음식을 내려놓고 고기를 불판에 올리는 오빠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실망스러운 마음에 구워지는 고기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서연이 친구 맞죠? 어머님 닮아 미인이네요. 라며 말을 하는데
그때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애랑 알아요? 라며 놀라서 물으시니 네, 제 사촌동생 친구더라고요. 얼마 전에 사촌동생 심부름 시킨다고 불렀다가 잠깐 봤어요. 키도 크고 예뻐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제 사촌동생은 못생겼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정말 미인이시네요. 라며 웃는 오빠의 말에 제 가슴은 다시 용솟음을 치며 뛰었습니다. 엄마는 그제야 웃으시더니 아, 그랬구나. 그때 이 집을 알고 가자 그런 거구나. 고기 맛있네요. 우리가 양이 작아서 많이 못 먹어서 아쉽네요. 나중에 아빠랑 오빠랑 다 같이 올게요. 라며 저를 힐끗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가 이상한 소리라도 할까 노심초사하며 고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고기를 다 구워주더니 볶음밥까지 완벽하게 해주었습니다. 맛있게 먹으라며 인사로 하는 말이 어찌나 듣기 좋던지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가게에서 나오려는데 오빠가 쿠폰을 내밀며 원래는 1인분당 한 장씩 드리는 쿠폰인데요. 어머님 너무 미인이시라 제가 3장 더 넣었습니다. 20장 모으면 국수나 계란말이 서비스거든요. 또 오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니 엄마는 어머, 너무 말 잘해서 또 와야겠네. 고마워요. 또 올게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와 손을 잡고 차를 타러 가면서 너 저 오빠한테 반해서 여기 오자고 했지? 웬일로 고기 사달라 하더라. 뭐 싹싹하고 인물은 좋네. 우리 딸 눈 높네?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엄마는 좀 이라며 싫은 티를 냈지만 올라간 입꼬리는 내려올 줄 몰랐습니다. 그 후로 정말 가족들과도 가고 친구들과도 가며 저는 그 쿠폰을 15장이나 모았습니다. 그 쿠폰을 모을 때까지 한 5개월은 걸렸을 겁니다. 그 오빠를 보기 위해 제 나름의 필사적인 전략이었지만 막상 가면 오빠가 서비스도 많이 주고 아는 체를 해줘. 엄마도 오빠도 심지어 아빠까지도 한 번씩 더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쿠폰은 제게 다 주고요. 오빠는 놀리고 싶어 입을 움찔거렸고 아빠는 별 말씀 없이 주셨지만 엄마가 이야기했으리라는 것을 저는 다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히 화를 내거나 싫은 기색을 낼 수는 없었죠. 오빠와 제가 무슨 특별한 사이도 아니고 그저 저 혼자 얼굴만 보고 오는 게 다라는 걸 가족들도 알아서인지 뭐라고 더 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만 혼자 그냥 들썩들썩했죠. 그래도 쌓여가는 쿠폰을 보며 얼른 모아서 쿠폰 쓰러 가서 오빠를 또 볼 생각에 설레는 마음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옷을 입고 갈까? 화장을 조금 해볼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 쿠폰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군대를 갔거든요. 친구들과 또 고기 먹으러 갔더니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번에도 쿠폰 더 줄게. 나 없어도 자주 와. 여기 사장님이 좋은 고기를 싸게 많이 파시거든. 다른 집 고기보다 여기 고기가 좋아. 라며 웃기에 어디 가세요? 라고 다른 친구가 물으니 응, 군대. 얼른 갔다가 와서 장사할 거야. 그때도 단골 해줘. 라며 열심히 고기를 구워주더라고요. 처음 오빠를 본 날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오르며 드디어 그때가 되었구나 싶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쭈르륵 흘렀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일이 있어 그 자리에 없는 게 다행이었죠. 사정을 모르는 친구들은 연기 들어갔어? 왜 울어? 라며 놀라하기에 얼른 닦으며 눈에 티끌이 들어갔나 봐 하고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겨우 먹고 나오는데 오빠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일하냐고, 군대 입대는 언제냐고, 어디로 가냐고 묻지도 못하고 그저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와 집에 도착해 저는 베개에 얼굴을 받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오빠랑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오빠는 몰랐으니 저만의 이별이었죠. 그렇게 저는 고3이 되었고 지역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는 계속 연락을 하며 지냈죠. 그 친구는 다른 지역의 교육대학에 입학해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연락은 꾸준히 했거든요. 오빠의 소식을 물어볼까 여러 차례 생각은 했지만 부끄러운 마음에 묻지도 못했습니다. 간간히 친구와 만나 술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했지만 그럴 때도 오빠의 소식을 한 번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학년을 마쳤을 때쯤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함께 오랜만에 만나
수다산매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이던 빙수집도 갔다가 노래방도 갔다가도 헤어지는 게 아쉬워 밥 먹으러 가자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우리 사촌 오빠 여기 근처에서 고깃집 알바 시작했다던데 가볼래?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누구?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사촌 오빠? 하고 물으니 응, 그 오빠. 얼마 전에 군대 제대하고 바로 알바 시작했대. 우리 이모랑 이모부가 자식들한테 좀 짜거든. 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귀가 번쩍하더니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친구가 그때 그 고깃집이야? 라고 물으니 그런 것 같던데 연락해볼게. 라더니 지금 괜찮대. 오래. 라더라고요. 친구들은 거기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고3 될 때부터 못 갔지. 그때 효정이가 쿠폰 엄청 모았잖아. 라는 말이 들릴 때까지 저는 긴장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니 오빠가 환히 웃으며 왔어? 이쪽으로 와. 자리 만들어놨어. 와, 너희 진짜 다 예뻐졌다. 라며 예전과 같은 얼굴로 웃고 있더라고요. 조금 그을린 얼굴에 머리는 짧았지만 여전히 멋지게 보였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터라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친구들은 다들 오빠에게 아는 체를 해가며 자리에 앉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꾸벅하며 인사를 하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오빠가 구워주는 고기 먹고 볶음밥도 먹으며 오빠가 친구들과 하는 농담을 들으니 옛 생각도 나고 아련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고등학생 때처럼 심장이 요동치진 않았지만 좋긴 좋았습니다. 술도 한 잔씩 하고 가게를 나서는데 오빠가 와, 너희가 술도 마시고 시간이 흐르긴 흘렀구나. 또 와, 쿠폰은 넉넉히 줄게. 라며 건네더니 그때 모은 쿠폰 잘 가지고 있어. 새로 바뀐 쿠폰이랑 섞어 써도 돼. 다음에 가져와. 라며 웃는 겁니다. 특별히 제게 건넨 말은 아니었지만 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예전에 친구 중 한 명이 쿠폰을 받아서 저를 주며 얘가 여기 쿠폰 모아요.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제게 한 것 같은 기분에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은 옛날 쿠폰 누가 가져갔었지? 라며 기억도 못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한 친구가 효정이가 모았잖아. 맞지? 야, 다음 모임 때 가져와. 우리 서비스 안주 먹자. 라며 쿠폰을 제게 넘겼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맞다. 그랬어. 너는 따로 와. 특별히 서비스 더 줄게. 라며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얼굴은 더 붉게 달아올라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고는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오 라며 웃었지만 저는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때까지 연애를 안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오빠를 보니 예전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줍은 소녀의 마음이 되어 부끄러움도 설레임도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오빠가 일하는 그 가게에 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에게 말해서 몇 번 더 갔던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는 말하지 않고요. 왜인지 좀 부끄러웠거든요. 그렇게 몇 차례 더 고기 먹으러 갔을 때 다른 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고기를 구워주러 온 오빠가 이름 효정이 맞지? 이렇게 자주 올 거면서 그동안에 왜 안 왔어? 나 없어서? 라며 웃으면서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네, 오빠 없어서 올 이유가 없었죠.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말을 하고는 저도 놀라 오빠를 보고 오빠도 놀라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와, 말 잘하네. 그동안 말이 없어서 그런 말도 못하는 줄 알았어. 라며 웃더라고요. 저는 창피했지만 오빠, 여자친구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말았습니다. 오빠는 그 말에 왜, 소개시켜주게? 나 지금은 여자친구 없어. 라며 웃는데 아니요, 저는 어떠세요? 저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오빠는 그런 저를 가만히 보더니 고기를 구웠고 그 사이 친구가 자리로 돌아와 자연히 오빠와 저와의 대화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게 얼른 먹고 나오는데 오빠가 쿠폰 더 넣었어 라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주기에 인사를 하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쿠폰을 책상 위에 던지는데 한 장이 다른 쿠폰과 다르더군요. 꺼내어 보니
박균석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오빠가 쿠폰과 함께 번호를 넣은 것이었죠. 그 번호를 보고는 저도 모르게 어머나! 하는 소리와 함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침대에 뛰어들어 온몸으로 바동거리며 기뻐했죠. 진짜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좋다가 다시 걱정거리가 늘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할까, 문자를 해볼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빠, 저 효정인데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잘 들어갔어? 연락 기다렸어. 라고 단문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지금과 달리 문자도 통화도 요금제에 따라 제한이 있었는데 그 제한만큼의 문자를 다 하도록 오빠와 문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빠가 집으로 가는 길에 저희 집 앞에 와 놀이터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죠. 오빠는 처음 본 날부터 제가 눈에 띄었고 관심이 갔었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연락처를 물어볼까 했는데 자신의 처지가 군대를 앞두고 있어 꺼려졌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기도 했고요. 다시 만났을 때는 반갑더래요. 더 예뻐져서 남자친구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목표한 게 있어 일이나 열심히 배우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하니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쿠폰 사이에 번호를 넣었다는 오빠의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 혼자만 오빠를 마음에 담고 있던 게 아니라는 말이 왜 그리 듣기 좋던지 감정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늦어 각자 집으로 가고 다음날 아침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요금제를 무제한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왜인지 그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오빠와 커플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사실을 알린 건 당연히 친구였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효정아, 내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두 사람이 잘 생각하고 만나기 시작했겠지만 좀 황당한 일이 많을 거야. 오빠는 좋은 사람이니까 잘해주고 축하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무슨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빠를 쪼개서 만나는 시간만 소중했고 전에 하던 연애는 다 시시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빠는 가게를 차려 부자가 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모두 행복해지는 게 꿈이라고요. 저는 오빠의 그런 꿈을 지지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빠의 모든 것이요. 생각보다 더 성실했고 보기보다 경험도 많아 고생도 많이 한 오빠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였더라고요. 새벽에 신문도 돌리고 주말에 식당 서빙도 하면서 혼자 대학 등록금을 모아 대학에 갔다는데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용돈 타서 쓰며 학교 다녀도 힘들었는데 오빠는 일하면서 학교에 다닌 거니까요. 그래서 오빠가 더 어른스럽게 느껴지고 멋지게 보였습니다. 오빠의 목표와 꿈도 지지하며 오빠의 곁에서 응원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제가 4년 정도 만났을 때쯤 되었을 때 오빠는 목표하던 자신의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10테이블이 빼곡히 들어가는 작은 가게였지만 오빠는 그간의 경험으로 자신있게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오빠의 수완이 좋아서 그런지 가게는 줄을 서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바로 건너편에 가게 1호 분점을 내더군요. 본점과 규모는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전보다 손님을 더 받을 수 있었죠. 저는 그 사이 취직을 해 회사에 다니면서 퇴근 후에는 오빠의 가게에 가 계산대를 지켰습니다. 오빠는 그런 제가 있어 든든하다며 우리 가게 안방 마님이야? 라며 웃었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며 저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게 좋더라고요. 그저 같이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죠. 쉬는 날이 같지 않아 데이트를 하는데 제약은 많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제가 휴가를 내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며 부지런히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선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장사하는 사람 뭘 그렇게 믿고 만나? 이제 너 나이도 적지 않은데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사람 만나야지. 라는 아빠께 저는 꼭 회사 다니고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빠가 얼마나 성실하고 대단한데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라며 대들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보시고 말씀이 없으시다가 며칠 뒤
한번 보자고 해라.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오래 연애를 하는데 얼굴은 알아둬야 할 것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빠에게 말을 했더니, 아, 맞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네. 미안해. 직원들한테 맡기면 되니까 오늘 바로 인사 갈까? 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마저도 오빠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자칫 아빠의 요구가 버겁게 여겨질 수 있는데 오히려 미안하다는 오빠의 마음이 너무 진실되어 보여 감격스러웠으니까요. 오빠를 만나본 아빠는 오빠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오빠가 돌아간 후 좋은 사람이네. 젊은 사람 안 같아.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당연한 결과라며 으쓱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생기더군요. 오빠는 그동안 가족에 관해 잘 말하지도 않았고 소개도 하지 않더군요. 저희 집에 와 인사를 했으니 저도 인사를 시켜주겠지 싶어 내심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빠는 본인 가족을 소개하겠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제가 먼저 오빠네 가족들은 나 안 궁금하게 생각해?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오빠는 아직 내가 자리 잡는 중이니 부모님도 조심스러우시지. 내가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라며 말을 하는데 조금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오빠의 가게가 분점 2호점을 내려고 알아보고도 있었고 가게가 바빴으니까요. 몇 개월 뒤 오빠는 본점이 있는 골목 끝에 2호 분점을 냈습니다. 혹시나 단골 손님이 나눠지면 어쩌나 고민했지만 그 고민은 괜한 것이었습니다. 골목 전체가 저희 고기를 먹으러 오는 손님들로 줄을 이뤘습니다. 오빠는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가려면 그 골목에 가야 해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편안한 단골집 분위기를 느끼면 또 올 거라고요. 그래서 분점들을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골목에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더 흐르고 분점은 5호점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분점들은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이 되었고 점장님들이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관리해 주셨죠. 그 바람에 오빠는 수입도 늘고 일거리도 늘었습니다. 더 이상 가게 계산대에 있어도 오빠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서운했지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를 응원하는 사람으로 남기로 했으니까요. 오빠는 그런 저에게 커다란 다이아 반지를 내밀며 내가 꼭 더 성공해서 지금 고생하는 거 다 갚을게.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내 곁에 꼭 있어주라. 하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가서 인사를 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이었습니다. 오빠네 부모님은 저를 보고 웃고 계셨지만 왜인지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애가 좋다고 하기에 시간 냈어요. 라는 말이 좀 거슬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반지 우리 아들이 선물했어요? 예쁘다. 엄마한테는 그런 선물도 안 하면서 여자한테는 잘 쓰네. 이래서 자식 키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라며 웃으시면서도 저를 보기보다 반지만 보시는 것도 좀 이상하게 느껴졌고요. 하지만 결혼을 반대하거나 인상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상견례를 할 때도 저희는 자식들에게 뭐든 넘치게 하지 말자 주의라서요. 그래도 키운 보답은 받아야 하니 이 정도는 해주세요. 라며 예단 목록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상견례가 끝나고 남편이 와서 주세요. 제가 이건 하겠습니다. 효정이 데려가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런 걱정까지 끼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하더니 목록을 가져가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런 오빠에게 별 말씀도 안 하시더니 나중에 통장을 오빠에게 건네시며 자네가 예단을 한다 하니 우리는 집값에 보탤게. 이것까지만 우리가 할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오빠랑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 좋았습니다. 물론 좀 찜찜한 부분은 있었지만요. 오빠는 집을 구입하며 저와 공동명의를 해주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돈을 너무 많이 주셨어. 그래서 당연히 너랑 같이 집 산 거랑 같아. 공동명의 해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결혼까지 가는 과정은 수월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참견하시지 않으셨고요. 결혼을 하고 나니 조금 더 불편한 상황은 만들어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엄마가 싸주신 이바지 음식을 가지고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은 남편에게 답례 음식 안 맞췄니? 나 예단도 받은 거 없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얼굴에 기가 차고 기분 나쁜 게 표가 났는지 나도 시어머니한테 그런 거 못 받았어. 이 집 가풍이요. 라고 생각해라. 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듯이 우리 부모님 무신경하셔서 좀 그렇지. 그냥 평생 그렇게 사신 분들이니까 크게 마음 쓰지 마. 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혹시나 제 마음이 다칠까 걱정이 된 거죠. 그렇게 세심한 남편이 제게 신경 쓰느라 피곤할까봐 저도 애써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봐도 못 본 척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자주 고기도 보내고 건강식품도 수시로 보내주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잘 먹을게 라고 하셨지만 매주 저희 집에 반찬을 해 나르셨고 남편 보약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제가 입덧을 해 남편이 굶을까 냄새가 없는 음식을 조사해 만들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신혼집이 시댁과 친정의 딱 가운데였는데 그래봐야 한 동네라 양쪽에 다 자주 오고 가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댁에는 가기 싫어지더군요. 남편의 장사가 더 잘 될수록 부모한테 이런 거 가져다 주고 저희들은 호텔 뷔페 가겠지 라거나 이번 겨울이 그렇게 춥다던데 모피 하나는 있어야겠어 라며 저희에게 바라시는 게 많으신 반면에 저희에게 김치 한 통을 안 주시더라고요. 대신 설거지나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시댁보다 편하게 해주시기에 그저 힘들게 하실 때만 잘 참았습니다. 내가 참고 넘어가는 게 남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남편을 낳아주신 분들인데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셋째를 임신하도록 아이들 내복 한 장을 사주신 적도 없었죠. 그렇다고 남편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누나인 시누이가 있는데 형님도 본인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는 참 자식을 낳기만 했어 라고 할 정도였고 왕래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저희와 어디 식사를 가시더라도 형님네를 찾거나 부르자고 하시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형님은 가끔 제게 따로 연락해 선물을 보내시거나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남편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 참자 싶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하던 장사가 점점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까지 터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남편은 급한 대로 매출이 가장 좋지 않은 매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다 열어두다간 손해가 너무 컸거든요. 그렇게 가게를 정리하면서도 남편은 직원들 퇴직금부터 챙겼습니다. 알바생들 것까지 모조리 다 책임지고 주었죠. 그러는 남편의 정성에 직원들은 나중에 나아지면 다시 불러주세요 라고 하며 떠나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머님이 요즘 시국이 이렇게 뒤숭숭해서 마음이 그래. 나 호텔 스파인가 뭔가 좀 끊어줘라 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어지간하면 들어드렸을 테지만 그때 저희 진짜 어려웠을 때라 남편이 엄마 진짜 죄송한데 좀 나중에 끊어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라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어머님은 어휴 좀 번다 싶더니 역시나구나. 도대체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없냐? 힘들어? 됐다. 나아질 때까지 연락 마라. 괜히 손 벌릴 생각도 말고 라더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야속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좀 힘들 때는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남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해드렸어요. 라고 큰 소리를 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붙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골문 마음들을 그냥 둘 수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소리를 지르고 났더니 어머님은 저를 째려보며 자식놈 사지 멀쩡하게 낳아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하여간 부부가 똑같다. 라더니 휙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가시고 저는 남편을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남편이 원래 저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공부를 못해도 남들이 욕할까 혼내고 그저 남들 눈에 보이는 것에 체면만 차리지. 본인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본인들의 욕구에 맞게 우리가 하길 바랐어. 그래서 누나는 지쳐서 연 끊고 나는 장사로 성공하는 거에 그렇게 집착한 거야. 나까지 부모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실패해서 당신까지 이런 꼴을 보게 해 미안하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닦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어찌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이 그러고 가시더니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 부모가 원하는 거 해주지도 못하면서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내고 그러냐? 그동안 너희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가 원하는 거 하나라도 못하면 그게 자식이냐? 기껏 낳아줬더니 힘들어? 아무리 힘들어도 해주는 건 해줘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집 사주고 장가가라고 성화 부리셔서 애 아빠가 사드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대출 받아야 해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셨고요. 그러고 나서도 매달 생활비랑 수시로 여행 가신다, 스파 가신다 하는 거 다 보내드렸잖아요. 요즘 장사 힘들어 분점 정리 중이라 좀 참으시라 한 건데 그게 이렇게 혼이 날 일인가요? 아버님 자식이 힘들고 아파요. 라고 울며 말을 해봤지만 웃기고 있네. 지가 능력 없어 그런 걸 어쩌란 소리야. 괜한 핑계로 생활비 늦기만 해봐라. 라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기가 막혔지만 남편에게 또 말하면 그만큼 부담을 느낄 것 같아 그저 저 혼자 삼켰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제 생각과 달랐는지 남편에게도 전화를 해 저한테 한 소리를 그대로 했더라고요. 매번 네라며 뭐든 들어주는 남편이었으니 당당하게 그랬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진짜 너무하시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안 해본 일 없이 하면서 돈 벌어 생활비라고 버는 돈의 절반을 드렸어요. 그러다 사업 잘 돼 살아보며 누리시지 못할 거 저도 못하면서 애들 엄마한테 미안해하면서도 해드렸어요. 심지어 저희에게 매번 보태만 주시는 장인 장모님께는 간간히 용돈만 드려도 너무 고맙다며 저희에게 다시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힘든데 이러시는 건 제 부모가 아닌 것 같네요. 그동안 낳아주셨다는 거 하나에 누나도 없는데 저라도 지켜드리면 가족이 될 거라고 착각한 제 잘못이죠. 저 이제 망해서 뭐 못해드려요. 그러니 연락 마세요. 연락하실 거면 집 내놓을 생각하시고요. 저도 더 이상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집에 와서 또 엉엉 우는 남편에게 오빠,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자. 앞으로 정리해야 하는 분점 몇 개나 더 될 것 같아? 분점 정리가 되면 본점은 지키겠어? 우리 그것만 생각하고 매달리자. 그래야 우리 살아. 일단 우리 집부터 내놓고 이사가. 애들 아직 어리고 더 작은 집에서 지내도 돼. 직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인원 감축부터 하고 그리고 옆 골목에 대형 고깃집 들어온 거 주력 상품이 뭔지부터 파악하자. 내 친구들한테 내가 부탁 좀 할게. 라고 달랬습니다. 정말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께도 말도 안 하고 최대한 빨리 이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시면 집 지키라며 돈 해주실 것 같아서요. 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직원들에게는 계속 퇴직금을 내어주면서 분점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설명에 납득을 해준 직원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저희에게 사장님 꼭 다시 재기하세요. 그래서 다시 불러주세요. 어디서 일하든지 사장님 부르시면 올게요. 라며 응원을 해주고 가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일이었죠. 당장은 힘들었지만 기운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아침에는 더 일찍 나가고 밤에는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메뉴 개발과 소스를 보완하려고요. 고기 숙성법도 배우러 다녔고요. 집합 금지일 때는 장사를 접은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시댁에서는 저희가 이사를 했다는 소문은 들었는지 형님께 전화를 해 생활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올케,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 연락처는 바뀔 거야. 연락할게. 이제는 우리 부모 뒷바라지 말고 올케랑 균석이 생각해. 애들도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소용이야. 그 양반들은 잊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시누이가 시부모와 연을 끊으라고 하겠습니까? 혹시나 시부모님께 연락이 올까 기다렸는데 집은 내놓기 싫었는지 연락은 없더군요. 그러다 난리는 저희 친정 쪽에서 터졌습니다. 저희에게 반찬 가져다 주러 가셨다가 저희가 이사한 걸 아신 거죠. 너희 이사했니? 도대체 얼마나 어렵기에 이사까지 했어?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왜 말을 안 했어? 우리가 너희에게 이렇게 믿음직하지 못하니? 라며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던지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가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는 신랑 잘못 아니에요. 지금 시국이 이런 걸 어떻게 해? 라며 말을 하자 아빠가 누가 박서방 탓이래? 세상 이런 거 다 아는데 누가 잘못을 하겠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부모한테 먼저 말을 해야 한다는 거지.
너희 남매 키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야박한 적 있었니? 다정하게 말하고 그런 걸 못해서 그렇지. 마음은 안 그런다. 박서방이 얼마나 우리를 야속하게 봤겠냐.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라며 창밖을 보시더라고요. 엄마는 팔짱을 끼시더니 말도 없이 이사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니. 매번 반찬 가져가는 거 알면서 도대체가 생각이. 라는 부모님을 보며 박서방이 부모님 걱정하신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어. 그리고 가능한 우리 힘으로 해보자고. 그래도 서운했으면 미안해요. 라고 하자. 차라리 그 집도 정리를 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사업할 때는 자금이 넉넉해야 더 버티는 거야. 그러다 나아지면 다시 나가면 되잖아. 어차피 방도 남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부모님 의사를 전달하고 당장은 불편해도 애들 맡기고 나도 가게 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울면서 사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실망하실까봐 나 너무 겁났어.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이해 안 하는 걸 너무 죄송하네. 라며 울먹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끌어안아주며 여보, 자기야, 앞으로 잘 되면 되지. 여태 잘했잖아. 지금만 좀 힘든 거지.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지 나도 알고 우리 애들도 알고 우리 부모님도 아시지. 우리 신랑 이렇게 울보였어. 라고 하니 그제야 남편이 웃더라고요. 웃는 남편에게 우리 울지 말고 웃자. 힘들어도 해보자. 당신 계획대로 잠깐 주춤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유행병으로 난리가 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게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남편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장사와 고기에 대해 얼마나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는지 알았으니까요. 1년여 동안 집밥 금지는 풀렸다 다시 진행됐다 하며 저희의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인원 제한이라도 장사를 꾸준히 할 수 있을 때는 정말 감사했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다시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정말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저야 잠깐씩 나가 있어도 그런데 남편은 더하죠. 그러다 작년에 사모 분점까지 다시 냈습니다. 자리는 좀 바뀌었지만 다시 그 골목에다 냈죠. 그리고 저희가 분점을 접을 때 다시 불러달라고 하던 직원들이 먼저 연락을 하더니 전부 다 월급은 적게 시작해도 된다며 일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꼭 다시 재기할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고 하는데 정말 고맙더라고요. 오래 일하던 사람들이 그래주니 천군만마가 따로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분점 점장과 부점장으로 모시고 월급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더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곧 그분들도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오전에 준비가 미흡하면 저녁에 고기가 없어 장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13살, 11살, 9살이 된 우리 3남매는 일주일에 3일은 아빠 가게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제일 맛있답니다. 남편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더 기운을 내더라고요. 친정오빠는 고기 많이 먹고 싶은데 줄 서는 사람들 눈치가 보여 적당히 먹어야 한다며 삐죽거리긴 하지만 다른 집의 고기는 이제 못 먹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알아보는 중인데 저희 꼬마 건물이라 불리는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친정 부모님 명의로 사드리고 그 건물로 저희 다 이사 가자고요. 친정 부모님이랑 저희랑 4층, 3층에 나누어 살고 나머지 층의 집들은 세를 받을 수 있는 4층짜리 건물로 보고 있는데 좋은 건물 매매하고 싶네요. 시부모님께 들어가는 돈이 없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하니 돈이 생각보다 많이 모여서 그 돈을 부모님 그냥 드릴까 하다가 차라리 건물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부모님 더 나이 드시면 세 받으시면서 여유 더 있게 쉬시라고요. 사실 저희에게 그렇게 해주시니 저희 부모님이 매우 여유가 있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아빠는 정년퇴직 후에도 친구가 하시는 사업체에 나가면서 일하시고 계시고 엄마도 제가 셋째 낳을 때까지 일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끼고 아껴 저희 용돈 주시고 집 사시고 아빠 퇴직금 노후자금으로 해주셨다가 쪼개서 저희 보태주신 거였고요. 그런 부모님께 제가 면목이 없었는데 남편 덕에 체면은 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빠가 알면 미안해하겠지만 회사원 봉급 뻔한 거 아는데 부담 주기는 싫어서 매매할 때까지 말 안 하려고요. 얼마 전엔 가게로 시부모님이 저녁 시간에 찾아왔는데 남편이 여기 당신들 아들이 어디 있어요? 어려울 때는 남보다 못하게 굴더니 이제 좀 잘 된다고 하니 왔어요? 내가 보내준 돈들
집 살 때 붙인 돈들 다 내역서 떼왔어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소송 걸어서 다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라고는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가면서도 부모 버린 나쁜 놈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며 하고 가더래요. 아마 또 오겠죠. 그때는 경찰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일이라면 어쩔 줄 몰라 하던 남편이 저렇게 독해진 것 보면 배신감이 너무 컸나 봐요. 그래도 마음속은 타들어갈 텐데 역시나 안쓰럽습니다. 우리 남편 고생하는 만큼 잘해주고 있어서 고맙고 행복한 요즘입니다. 앞으로는 목표한 대로 더 열심히 사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 앞으로 출동하시고 기분 좋은 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